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4% 소폭의 내림세, 코스닥은 0.34%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또 무엇이 중요했는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긴급 진단할 종목 무엇인지 바로 첫 번째 만나보시죠. 애플카 출시 연기 소식에 LG전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애플카 루머에 웃고 우는 LG전자. 어제 저희가 김민수 대표님하고 애플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애플은 뭘 잘 안 알려준다. 어쩜 그렇게 끝까지 비밀이냐.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애플카 출시 1년 연기 이것도 애플이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2달 전인가는 좀 일찍 되게 빨리 조기에 네. 애플카 출시 가능하다 얘기도 나왔다가 오늘 나온 뉴스는 일단은 지금 애플카가 그 청사진을 보면 핸들 데가 없어요. 그냥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을 넣어가지고 차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게 뭐 현실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핵심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현실은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개발팀 좀 축소 얘기가 좀 나왔고요. 출시 시점을 2025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2026년 1년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 이 중에 하나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줄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은 관련된 건 애플만 알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찌되었든 좀 아쉬운 감이 좀 보여주면서 LG전자가 좀 7%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또 지연된 날짜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개발 계획을 대폭 축소해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불똥이 그냥 단순히 애플 관련주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늘장 관련주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이번 뉴스로 유창희 대표님 혹시 뭐 눈여겨봐야 될 만한 핵심 포인트로 무엇을 보셨는지요? 최근에 보면은 그 월요일인가요? 네. VR, AR 관련해서 출시 지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네.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군이 폭락이라고. 유프렉스 폭락했죠. 그렇죠. 네. 뭐 나무가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LG이노트도 한 3에서 5% 정도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카가 뭐 공식적으로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심리는 좀 좋아지지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또 애플카가 내일 당장 나온다고 얘기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만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애플카가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올지 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할지 아무런 내용이 나온 것도 없던 상황에서 좀 과민하게 좀 반응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련된 기업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자율주행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무가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의 기업들은 조금 주가가 부침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카 기대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던 네. LG전자였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애플의 XR기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또 메타버스 기기주들이 올랐던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 시장을 애플카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애플의 XR기기 관련주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애플발 뉴스를 잘 못 믿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LG전자 그리고 애플카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LG전자는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미래 성장성을 좀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라면 LG전자는 상당히 큰 주가 상승, 작년 2021년에 19만 거의 20만 원 갔었던 가격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죠. 물론 그 전장 그 사업 관련해가지고 투주 잔고가 뭐 10조 원에 뭐 15조 원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산 라인을 지금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깔고 있는 부분들이고 생산 라인이 다 깔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연속성을 띌 수 있을지도 좀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약간 쌍봉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시 뭐 7만 원대까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61선 87,000원, 85,000원이 어떻게 좀 지켜진지 여부는 항상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에서 한 11만 원 정도 보고 있지만 뭐 당장 짧게 단기간에 가기는 쉽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에는 이상과 현실 속에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신규 매수 노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신세계에서는 백화점이 지고 면세점이 뜨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기대감은 그래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 속에 면세점주들의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여행이 재개되면 실제로 지금 면세점은 거의 바닥이라는 수준까지 최악의 수준까지 다 봤잖아요. 네.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주들이 반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해외여행 많이들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PCR 검사 규제도 상당히 완화된 부분들이 있고 좀 단거리 노선으로 해서 출국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된다면 또 쇼핑, 면세점 매출도 같이 덩달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뭐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완화가 된다면 뭐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고 또 따이공 그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시는 큰 손들도 좀 이제 면세점 관련돼서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된 부분들도 있죠. 최근에 본 뉴스들 보면 해외 직구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그러니까 면세점에서도 고가 제품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면세점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든 달러에 바로 민감하게 가격이 변동이 나오는데 왜냐면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요. 근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이미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오히려 면세점 제품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달러 강세가 좀 완화가 된다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도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다만 얼마나 그 여행객이라든지 혹은 중국 관련된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는 봐야 된다. 오늘도 중국이 좀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한 세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같은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명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면세점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과도하게 좀 반응한다라면 또 저는 또 수익 실현해야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창희 대표님은 최근에 이 중국발 뉴스로 인해서 뭐 리오프닝 주들을 매수해 보셨다던가 비중을 확대했다던가 그런 전략을 취하셨나요? 저는 카지노 그리고 엔터주들 카지노 엔터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아하죠. 네. 그 관련돼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했었어요. 다만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얼마나 매출을 연속으로 뛸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도 단기간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한 2, 3주 사이에 한 5, 6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선택을 하기에는
좀 불확실성도 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 백화점과 관련해서 사실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또 롯데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주가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를 좀 많이 비교하는 편이에요. 둘이 면세점도 갖고 있고 백화점도 투톱이고 뭐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주가는 둘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이런 받쳐주는 손들이 있는가 하면 신세계는 사실 그런 손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52주 신저가까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까? 뭔가 백화점 내에서도 경기 둔화, 소비 침체로 무언가의 좀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들에게도 다른 행보를 미치게 하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롯데 쇼핑을 왜 빼세요? 롯데에서 롯데까지 했잖아요. 롯데까지. 그 신세계가 조금 롯데라든지 현대백화점에서 조금 밀렸었던 건 뭐냐면 네. 요즘에 백화점이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도 자주 가요. 저도 뭐 아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갑니다. 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복합 쇼핑몰, 교외에 있는 쇼핑몰을 많이 가시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스타필드 아울렛 스타필드 이런 거. 아울렛이라든지. 근데 현대백화점 아울렛, 롯데 쇼핑, 롯데 관련된 아울렛은 롯데 쇼핑하고 현대백화점이 운영을 해요. 근데 신세계 관련된 아울렛, 스타필드는 이마트가 최대 주주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신세계가 매출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가 아. 실적이 좋아져. 다 이마트가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가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신세계가 생각했던 거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는 신세계가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면세점 이슈가 있으니까 물론 오늘 다 올라오고 있어요. 롯데 쇼핑도 5% 올라오고 있고 신세계도 한 3% 이상 상승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좀 덜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면세점 관련해서는 모두 다 3사 모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트렌드가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좀 다르게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황형 소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얼마나 갈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백화점주들이 작년 대비해서 2자리 이상의 매출 성장 또 이익률 성장도 보여줬지만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도 최근 몇 거래일 만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오면서 거의 현대백화점처럼 차트가 저점 대비 한 20% 정도 가까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네요. 네. 신세계도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신세계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투자 의견은요? 전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지난 6, 7월 달 정도, 6월 달 정도 고점까지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한 2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한데 신규 매수는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전 유통주를 본다라면 네. 오늘 약간 이제 상승하다가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소매점 관련해서 편의점주들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좀 대장주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BGF 리테일 오늘장 한 1%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에 6% 네, 딱 6%. 고점 찍고 쭉 내려왔네요. 네, 그래도 오히려 현대백화점과 뭐 신세계 좋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신규 매수 차원에서는 신세계보다는 이러한 편의점주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해드렸어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방향 전환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 관련 뉴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뭐 유증약이 있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있었죠. 이번에는 에어리퀴드 코리아와 수소 사업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배경은요? 결국에는 에너지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급증한다는 개념이 단순하게 뭐 추워서 더워서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지금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따지면
1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전기차가 판매된 거 누적적으로 본다고 해도 한 5%가 좀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언젠가는 전기차가 절반 이상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가 한 2,50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200만 대가 만약에 전기차가 됐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발전을 전기차 충전소에 써도 전기가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같은 게 지금 3나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1.5나노, 뭐 2나노 이렇게 고도화 될수록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다라고 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업계 관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기후라든지 우리가 생활권에서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풍력, 태양광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전 지을 수는 있죠. 근데 원전을 막 수십 개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 뭐 빈살만 효과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수소 에너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고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그와 관련해서 조금 선행적으로 좀 시장에 투자를 해서 좀 시장 선점을 좀 깨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하면 계속 토론방에서 거론되는 게 유증 이야기잖아요. 1조 1,000억 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유증으로 인한 뭐 잡음들은 다 끝이 난 것인지 또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지금부터는 좀 이런 잡음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주가에서 다시 재시동을 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슈들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경색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좀 있죠. 유상증자를 좀 했고 또 최근에 산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1조 7천억인가요?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금 관련해서 숨통을 틔웠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 또 화학 섹터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재개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업황 자체는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70달러 중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70달러 위협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프타라든지 이런 원재료 가격도 안정세를 띠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 한 2주 정도, 한 2, 3주 정도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로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좀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고 또 이 롯데건설 관련돼서의 자금이 이번 한 번에 과연 끝날까라는 의구심들 그런 것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분위기로 본다라면 우상향 기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황 바닥에 대한 인식은 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사업에 대해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지만 외부 변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를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보니까 2030년 수소사업 매출 5조 원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네. 롯데케미칼 뭔가 에너지로서 이제 방향은 수소다라고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명확히 하는 것 같은데요. 투자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뭐 추세가 최근에 뭐 중국 리오프닝 이슈로 가는 거라면 네. 한 21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제한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21선 언저리에서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라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는 가능한데 시장 자체가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슈가 선 반영됐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씩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